은퇴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여유롭게 살자. 넓은 집에서 편하게.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방도 넉넉하고 마당도 있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 뛰어놀 공간도 있는 그런 집 말입니다. 젊을 때는 좁은 집에서 가족 5식구가 부딪히며 살았으니 노후만큼은 좀 넓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최근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후에는 넓은 집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조금 의외로 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인데 왜 넓은 집이 위험하다는 걸까요?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후의 삶은 공간의 크기보다 관리의 크기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 설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은 집 전략입니다. 노후에는 집이 아니라 관리 능력이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집이 크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짐도 많고 활동량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체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때 큰 집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청소해야 할 면적이 넓어집니다. 계단이 있다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운동이 아니라 위험 요소가 됩니다. 난방비, 관리비, 수리비도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 집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의 집은 넓은 집이 아니라 관리하기 쉬운 집이어야 한다. 사례 1마당 있는 집의 로망, 10년 뒤 부담이 되다. 김 씨 부부는 60세에 은퇴하면서 수도권 외곽에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평생 아파트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마당 있는 집에서 살자는 로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좋았습니다. 텃밭도 가꾸고 마당에서 차도 마시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당 관리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잡초가 금방 자라고 낙엽을 치워야 하고 눈이 오면 치워야 합니다. 집도 문제였습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관리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보일러 고장, 지붕 수리, 배관 문제, 외벽 관리, 이런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70대 중반이 되자 김 씨 부부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집, 이제 우리 체력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결국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후 김 씨가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이 작아졌는데 삶은 훨씬 편해졌어요. 사례 2 자녀가 떠난 뒤 남은 빈 공간. 박 씨 부부는 4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마련한 집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결혼하고 독립하면서 집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이 너무 넓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용하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안방, 거실, 부엌, 이 세 공간만 대부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방은 사실상 창고처럼 변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계속 나옵니다. 난방비, 관리비, 수선비. 집이 넓을수록 이런 비용은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박 씨 부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만 남기자. 결국 24평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이사 후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생활비였습니다. 관리비가 줄었고 난방비도 줄었고 청소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박 씨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작아지니까 삶이 단순해졌어요. 사례 3계단 하나가 만든 위험. 이 씨 부부는 복층 구조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 구조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계단이 큰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 부부는 항상 긴장했습니다. 혹시 또 넘어지면 어쩌지? 노후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노인 사고 중 상당수가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계단, 욕실, 문턱,
이런 구조들이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씨 부부는 결국 계단 없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후 이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집이 안전해지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작은 집 전략의 핵심. 작은 집 전략은 단순히 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후의 삶에 맞게 집을 다시 설계하는 것. 전문가들이 말하는 작은 집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가능한 크기, 계단 없는 구조, 병원 생활시설 가까운 위치, 에너지 비용이 적은 집, 청소와 유지가 쉬운 구조. 즉, 노후의 집은 자산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라는 것입니다. 노후의 집은 크기보다 편안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고생했는데 노후에는 넓게 살아야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노후에는 넓게 사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살아야 한다. 집이 넓어도 관리 때문에 힘들다면 그 집은 더 이상 행복한 공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이 조금 작아도 관리가 쉽고 생활이 편하고 안전하다면 그 집은 노후에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 설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노후에 얼마나 큰 집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작은 집이면 충분하다. 어쩌면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큰 집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 편하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노후의 집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작은 집 전략을 강조하는 데에는 단순한 생활 편의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 주거와 건강 안전, 경제의 관계를 보면 그 이유가 꽤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이 넓을수록 사고 확률이 높아진다. 노년층 사고 통계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 사고의 상당수가 집 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낙상 사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감소, 균형 감각 저하, 시력 약화, 반응 속도 감소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집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동거리와 위험 요소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긴 복도, 계단, 여러 개의 욕실, 높은 수납장, 마당과 외부 공간. 이런 요소들은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낙상 위험을 높이는 환경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고령자 안전 연구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노인의 사고는 개인의 문제보다 환경의 문제가 더 크다. 즉,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집의 구조를 바꾸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집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동선이 짧은 집입니다. 집이 클수록인지 부담도 커진다. 노후 주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 부담 카그니티브 로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공간이 넓고 복잡할수록 관리해야 할 정보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방 창문을 열어두었는지, 가스 밸브를 잠갔는지, 보일러를 어느 층에서 조절해야 하는지, 어느 방 전등을 켜두었는지. 집이 크면 이런 관리 포인트가 계속 늘어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노년기 주거 연구에서는 환경 단순화 인바이런멘털 심플러피케이션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즉, 집이 단순할수록 생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작은 집은 이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 포인트가 적고, 동선이 단순하고, 생활 구조가 명확합니다. 결국 집이 작아질수록 삶이 단순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경제적으로도 작은 집이 유리하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정 지출 관리입니다. 많은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노후 재정의 핵심은 수익이 아니라 지출 관리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큰 집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관리비, 난방비, 유지보수 비용, 재산세, 수리비. 특히 집이 오래될수록 수리 비용이 계속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배관 교체, 보일러 교체, 외벽 수리, 지붕 보수, 이런 것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는 이런 전략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거비 다운사이징, 즉 집 크기를 줄여서 평생 고정 지출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작은 집으로 옮긴 뒤 생활비가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흥미롭게도 집의 크기는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노년기 연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집이 넓고 외곽에 있을수록 사람을 만날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도심에 있고 병원과 가깝고 시장이나 공원이 가까운 집, 이런 곳에 살면 자연스럽게 외부 활동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외부 활동이 늘어날수록 우울감 감소, 인지 기능 유지, 건강 유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은퇴 설계에서는 집의 크기보다 위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결국 노후의 집은 자산이 아니라 도구다. 젊을 때는 집이 성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큰 집, 좋은 위치, 넓은 평수, 이런 것들이 삶의 목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후가 되면 집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집은 더 이상 과시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편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 전문가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집이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관리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노후 주거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작은 집 전략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작은 집 전략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줄이라는 이야기구나. 하지만 실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작은 집 전략은 삶의 방식에 맞게 집을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관리하기 쉬운 집, 안전한 집, 생활이 편한 집, 사람을 만나기 쉬운 위치, 이런 집이 노후에는 훨씬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 설계에서는 이런 말이 점점 더 자주 등장합니다. 노후 준비는 금융 상품보다 주거 전략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노후 준비에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집의 크기가 아니라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집이 80세의 나에게도 편안한 집일까? 이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집은 이미 좋은 노후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